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6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미국 시간으로 5일 열린 제77회 골든 글로브 영화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로서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 등 후보작을 제치고 상을 받았습니다. 봉 감독은 통역과 함께 시상대에 올라서 한국말로 소감을 밝히면서 마지막은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어는 영화입니다. I think we use only one language, cinema.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생충이란 영화가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기생충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광화문 집회, 이승만 광장 집회에 나가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빠짐없이 연사로 나타나는데 항상 문재인 정권을 가리켜서 기생충 정권이라고 합니다. 기생충이라고 그래요. 기생충 하니까 그 기생충 하면은 그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좀 으시시하기도 하고 불결하기도 하고 해서 이 이미지가 언어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생충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고 기생충 정권이다 라는 말을 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힐 정도입니다. 그 기생충이란 영화 이번에 또 상을 받았으니까 한국에서 이 기생충이란 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만들고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분석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이 조갑제닷컴에 그리고 이 조갑제 TV에 문재인 정권을 가장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건 기생충 정권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생충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기생충이 있습니다. 연가시 정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이 기생충이란 영화도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 부자 집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자기 뭐 신분을 좀 감추고 해가지고 그 부자 집안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결국 부자 집안을 파멸시켜가고 자신들도 망하고 하는 이런 줄거리인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기생충 중에 기생충 이 영가시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송강호 집안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가시는 파멸을 하지 않습니다. 숙주를 파멸시킵니다. 숙주를. 기생충 하면은 반드시 따라 나오는 존재가 있죠. 숙주입니다. 숙주. 기생충은 혼자 힘으로 못 살고 숙주 속에 들어가서 숙주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공존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결국 숙주를 파멸시키는 이게 기생충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온 뭐 요충이라든지 기생충은 인간을 파멸시키지는 않죠. 약화시키는데 이 영가시는 반드시 숙주를 파멸시켜야 생존이 가능하고 대를 잇는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어떻게 보면 이 자연계에 가장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악질적이죠. 영가시는 철사벌레라고 불립니다. 농촌에서 산 분들은 사마귀 같은 걸 잡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배를 가르면 거기 가느다란 철사처럼 아주 긴 회충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철사벌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영가시라는 이 기생충은 생애 주기가 물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속에서 말하자면은 이 산란을 하고 거기서 이제 누구한테인가
잡혀서 먹혀야 됩니다. 누구한테 먹혀야 되느냐 하면은 보통 모기의 애벌레가 장구벌레라고 합니다. 장구벌레. 모기가 애벌레 상태일 때 장구벌레가 물속에 있으면서 바로 연가시 알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장구벌레 속으로 들어간 연가시가 같이 이제 모기와 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모기가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은 무트로 나와야 됩니다.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로 나와서 모기가 또 잡혀 먹혀요. 바로 사마귀 같은 데 잡혀 먹힙니다. 그러면은 모기 몸속에 있던 이 연가시가 사마귀 몸속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머리처럼 사마귀 체강에 딱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이제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한 20주 정도면은 성충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때는 길이가 10cm에서 90cm가 되니까 숙주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가늘고 긴 철사 모양으로 작은 곤충의 뱃속에 이렇게 꼬인 실타래처럼 딱 이렇게 들어차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자, 문제는 모든 생물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물림입니다. 대를 잇는 겁니다. 대를. 연어가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산란하고 죽는 그것을 연상하면은 인간의 이 정식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연가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연가시가 사마귀 몸속에서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고 연가시가 생명체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산란을 해야 됩니다. 산란.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연가시는 물속에서만 산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묘하게도 이 사마귀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사마귀를 어떻게 하면은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느냐? 바로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연가시는 사마귀의 이 신경에다가 이상한 물질을 쏩니다. 그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마귀가 미쳐버립니다. 사마귀를 정신착란증으로 만듭니다. 그럼 사마귀가 물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듭니다. 이 곤충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고층 빌딩에서 투신 자살하는 것과 같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는 사마귀가 물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몸 안에 있는 연가시가 이 독극물을 뿜어버리면 정신착란이 돼가지고 즐겁게 집단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마귀를 자살시킵니다. 사마귀를 자살시키고 결국 물속으로 뛰어들죠. 그러니까 투신 자살하는데 물속에서 익사를 합니다. 그 순간 몸속에 있던 연가시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죽는 순간 숙주가 죽어야 몸 바깥으로 나와서 물속에서 산란을 하는 겁니다. 산란. 알을 낳는 거죠. 다시 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구벌레, 모기, 그리고 사마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순환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과 비유하는 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을 기생충, 연가시로 저는 봅니다만은 숙주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찰싹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어마어마한 제도 이런 것을 해체해 갑니다. 빨아먹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전혀 애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약탈 대상으로 삽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몇 가지 예를 아니라 수십 개의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원자력 발전소 탈원전 정책이죠.
원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이란 숙주를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한 동력원인데 그것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들려는 거죠.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에는 생일이 없다. 덩치는 크지만은 사생하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존재다. 특히 북한 노동당 정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비교하면은 대한민국은 이건 쓰레기다. 적폐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바로 쓰레기 세력이다. 적폐 세력이다. 적폐 세력은 인민재판해가지고 다 골로 보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 법치가 살아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말도 아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특히 직권남용죄를 남용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낸다. 두 대통령 감옥으로 보내고 내 국정원장 감옥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이게 바로 영가시가 숙주인 사마귀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미치게 만드는 거. 똑같은 걸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저주받은 존재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그 대신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몸부림을 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신경전달 물질인 독극물을 아주 달콤한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민족이니 뭐 민주니 평화, 진보, 개혁 요새 검찰개혁의 그 개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숙주인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들고 또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귀는 대한민국을 자살시켜야 자살로 몰고 가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도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야 합니다. 자살로 몰고 가야 돼요. 대한민국이 건강하면 안 됩니다. 자살로 몰고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 나라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시장경제, 반공주의, 한미동맹 이런 것을 해체해야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일종의 독살입니다. 대한민국을 독살하는 거죠. 칼로서 대한민국을 찌르면은 피가 나니까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나 평화, 민족이란 당위정으로 포장된 독약을 먹여버리면은 서서히 죽어가니까 서서히 발작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가시가 사마귀를 미치게 해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집단 자살 하도록 만들듯이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물속으로 뛰어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속에서 한미일 동맹, 자유 그리고 해양문화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대한민국을 사마귀에 있어서 물과 같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아시아 대륙의 암흑의 독재의 폭압의 장소로 뛰어들게 만든다는 거죠. 즉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친북, 친중, 친러시아 대륙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대륙으로 회귀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마귀처럼 물속으로 뛰어들도록 만드는 그 일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뭐냐? 영가시의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영혼이 망가지고 결국은 독살되는, 독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집단 자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해가지고 대륙으로 휘어든다. 대륙으로 뛰어든다. 그게 문재인 정권이 하려고 하는 연방제 통일이죠. 연방제 통일. 일국 양제. 연방제 통일의 엉터리라는 것은 홍콩 사태에서 밝혀졌습니다.
홍콩 사태에서 연방제 일국 양제가 바로 연방제인데 연방제 한다고 해놓고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서서히 중국이 그 자유를 제한하니까 홍콩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단 지금 좌절되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만에서도 민심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홍콩 사태를 지켜보더니 아, 중국과 일국 양제로 합치겠다는 이 야당 세력은 안 되겠구나 해서 그동안에 이 재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최영문 총통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을 정도로 각성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의 다수, 특히 전문 사람들이 홍콩 사태를 보고도 연방제로 가려는 문재인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자살로 가는 독을 먹고 있다는 거죠. 영가씨가 뿜어내는 바로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생충으로 이야기를 푸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빠릅니까?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으라면은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합니다.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대안은 하나 있어요. 한미 동맹을 지금보다 한 10배쯤 강화를 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안 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자살하자는 거죠. 자살하되 자기는 자살 안 하는 거죠. 영가씨가 사마귀를 충동시켜서 물속에 뛰어들지만은 사마귀는 죽지만은 영가씨는 빠져나와가지고 계속 정식을 합니다. 즉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서 북한의 소나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탈출해가지고 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을 잡고 계속 권력을 향유하겠다. 계속 대를 잇겠다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아마 이 계산이 안 맞을 겁니다. 이 계산이. 과거에 공산당이 하는 수법을 보면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좀 대우를 해주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숙청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를 숙청합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대한민국이 자살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영가시란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이 오늘날의 사태에 대해서 실감이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도 영가시의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해졌는지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압니다. 총선 결과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분노하고 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대한 행사입니다. 감사합니다.